테마 11은 특별회계입니다. 원래 일반 회계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 특별회계 나오고, 기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회계는 맨날 보는 거니까, 일반적인 예산의 특징이고요. 특별회계를 이제 별도로 보겠죠, 이제. 자, 원래 예산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일반 회계 하나로. 그래야 통제하기도 쉽고 명료합니다. 근데 정부 영역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어떤 순수 공공재 말고 약간 준공공재 성격을 하게 돼요. 이러니까 세금 말고 별도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수입을 일반회계와 섞어버리면요. 이게 얼마의 수익인지 얼마의 적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장부를 따로 관리해요. 자, 얘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좀 더 자율성을 주고 대신에 성과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일반 회계가 좀 더 통제고 민주성이라면 얘는 좀 더 자율적이고 좀 더 능률적이고 그 특정한 문제만 담당하는 전문가한테 맡길 거고요. 어쨌든 돈이기 때문에 돈의 총괄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하고 그다음 중앙의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기금이든 무조건 법률을 설치해요. 원래 특별회계마다 개별법이 따로따로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쓸 것을 올해 심의 받아가지고 의결받고 내년에 쓰고 끝내는 겁니다. 다시 결산해야 돼요. 만약에 올해 승인받은 걸 쓰지 못한다면 그땐 반납이야,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용도가 좀 정해져 있고 자율성이 있다는 거지 예산이 아닌 건 아니에요. 또 내년에 쓸 돈이라면 올해 확보하는 거지 먼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금은 이미 법률에 의해서 자금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일부를 내년에 쓸 거로 허락받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얘는 장부를 따로 관리하니까 장부가 하나만 있으라는 게 단일성 원칙인데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단일성 원칙 예외. 용도가 정하면 안 돼요. 용도 정하지 않고 통일돼 있어야 되는데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일성 원칙에도 예외입니다. 단일성과 통일성이 전통 원칙인데 여기 예외를 주겠다는 것은 좀 재량을 주겠다는 거야. 자,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했을까? 조세 말고 자체 수입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모자른다면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될 수도 있고요. 남는다면 일반회계 전출도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막 겹쳐버려. 겹쳐버려. 그래서 중복분 내부 거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반회계 플러스 그냥 특별회계 단순한 합을 예산의 합, 예산 총계라고 한다면은 이런 전입 전출 금액의 중복분을 빼버리는 게 예산의 수납, 예산 순계라고 그래요. 제, 자, 어쨌든 설치 요건은 법률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의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니은의 사례가 없어요. 니은은 조문에는 있지만은 옛날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기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이 바로 기업특별회계야.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기업특별회계 여기다가 책임운용기관 특별회계. 그럼 기업은 뭐 있어? 양조회편, 정부기업에다가 책임운용기관 특별회계가 들어간 겁니다. 합쳐가지고 기업특별회계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자금 보유할 때, 그 다음에 디귿이 기타 특별회계야. 기타 특정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죄송합니다. 내려가면은 써놨죠. 기업에 원래는 4개가 있는데 책임운용기관 특별회계를 정부 기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총 5가지가 적용되죠. 여기에 적용되는 법은 딱 하나, 정부기업예산법이야. 물론 이 친구는 정부기업예산법도 적용되고 그 전에 책임운용기관법이 먼저 적용돼요. 양조 예편을 좀 외워두시고요. 이 우체국 우편 사업하고 우편하고 우체국 아니 우체국 예금하고 우체국 보험을 조심해야 돼. 얘는 기타 특별회계예요. 전부 다 개별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 늘어서 지금 15개가 되었는데 지금 총 20개네 이제. 어쨌든 시험에 나왔던 게 우체국 보험이 잘 나와요. 얘는 기금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요. 우체국 예금을 보험으로 바꾸니까 이걸 조심하시고요. 주한미군기지나 행복고시 이건 세종시 건설이야.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그 자금을 따로 관리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교도 작업은 뭐냐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일을 해요. 일을 한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걸로 수익이 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떤 교도소 개선 사업에 쓴다는 겁니다. 교통시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범칙금 내잖아 운전하다가 이런 걸 가지고
교통 개선 사업에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게. 자, 어쨌든 일반 회계에 비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율성이 있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죠. 순수 공공재 말고 좀 더 다양한 사업, 또는 특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경영의 합리성, 성과 파악이 되니까. 왜? 장부를 따로 관리하니까. 섞어버리지 않고 수입, 결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성과가 얼마 나온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재량이 존재하고 좀 더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겹쳐요. 막 돈이 왔다 갔다 겹치다 보니까 대단히 복잡해져요. 이러니까 또 이것도 전문적이다 보니까 입법부가 통제하기도 어렵고요. 막 겹쳐 있으니까 더더욱 통제하기 어렵고요. 또 요 돈은 여기만 써야 돼요. 만약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얼마든지 더 좋은 데 써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세밀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칸막이 효과라고 그래요. 여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데 못 쓴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더 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쓰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게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원칙은 전문성, 능률성이지만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을 때는 거기에 맞게 해석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돼, 행자거든요. 왜 칸막이 효과라고 봐. 갈라져 있잖아. 한 60몇 조가 엄청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만약에 갈라지지 않아 봐봐. 그럼 가장 효율적인데 배정할 수 있잖아. 근데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특별회계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일반 회계와 비교할 때 하고 뒤에 나올 기금과 비교할 때 답이 달라져야 돼요. 일반 회계에 비하면 좀 더 재량. 근데 얘는 예산이거든. 기금에 비교한다면 좀 더 통제예요. 그래서 서로 또 기업과 기타를 비교한다면 기업이 좀 더 재량이고 기타가 좀 더 통제적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